네, 신세계 관련한 소식 좀 말씀드려볼게요. 어저께 제가 이제 주요 금융 관련한, 뭐 대기업 관련한, 경쟁에 관련한 신년사들을 쭉 살펴보면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챙겨보려고 이제 쭉 봤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신세계, 멸공 정용진께서 또 뭐라고 하셨나 궁금해서 또 가봤더니, 예, 작년에도 제가 꼭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가본 거예요. 작년 얘기는 그만할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워낙에 좀 엄중한 상황이고 국가적으로도 지금 너무 큰 어떤 저 항공기 참사도 있고 해서 모든 분들이 사실은 다 우울하고 좀 뭐랄까요, 차분한 가운데 서면으로 신년사를 내거나 조용히 뭐 직원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낭독하는 개념이랄까. 그래서 이제 좀 그 소위 말하는 기름기 빼고 차분하게 가는 신년사들을 많이 했는데, 관종이면서 멸공 선생이던 정용진 선생께서는 또 어떻게 했나 제가 또 봤더니 이 관종기가 주체가 안 되나 봐. 또 지 혼자 유튜브 영상 신년사를 발표하셨네. 작년에도 그러더니 이 엄중한 시국에 또 그랬어 또. 근데 여러분, 영상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관종기가 철철 넘쳐요. 정말 담백하게 직원을 상대로 메시지를 내고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냥 완전 셀럽기, 관종기가 가득해가지고 연예인이 카메라 각도, 편집 스타일, 제스처, 이게 다 그냥 완전 그냥 전형적인 관종병 사기. 예, 사진 몇 개 보시죠. 영상 좀 잠깐만 몇 개만 틀어드릴게요. 큐. 바로 1등 고객. 1등 고객은 새로움을 갈망하고 과거와는 다른 경험을 통해 큰 만족을 느낍니다. 저 어떡할까요 저거? 예? 바닥에다 쫙 자막 깔고 가운데 쫙쫙 걸어오는 모습, 그다음에 위에서 핀 조명 딱 때려가지고 본인한테 먹는 거, 왼쪽 하단에 저 조명 딱 때려주면서 얼굴 각도 조정해주고 손짓 막 뭐 이런 거 하면서 아우 있어 보이는 척 하려는 저 알량한 저 제스처들, 아우 오글거려서 못 보겠네. 근데 사실은 제가 뭐 인상 비평하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워낙에 사실은 현재 위기 상황이고 위기를 앞두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각 회사마다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이 어떤 얘기를 했다 그러면 지금 이 반도체 위기를 헤쳐나갈 어떤 묘수를 말하는 건가? 새로운 어떤 플랜에 힌트가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되겠죠. 현대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사업이 어떻게 달라지나? 뭐 수소차 사업 어떻게 할 건가? 미국 시장 어떻게 보고 있나? 어떤 메시지?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거고, 뭐 SK 마찬가지죠. 반도체 등등등. 또 기존에 있던 예를 들어서 뭐 안 좋은 산업군에 있었던 뭐 석유화이라든 철강 쪽에 있는 그런 산업군들 입장에서는 뭐 구조조정 어떻게 한다는 얘기 없나? 이렇게 해서 보려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힌트가 나올까 해서. 신세계는 현재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이거든요. 사실은요. 예, 위기 상황이고 뭐 하다못 해가지고 이제 뭐 중국에게 손 내밀어 가지고 냅다가 야 네가 이거 가져가라 그러고 지마켓을 집어 던진 상황이니까. 예. 또 신세계 건설은 뭐 부동산 PF라든지 각종 미분양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등등등 해서 멸공 정용진, 관종 정용진 선생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신세계가 여기를 헤쳐나갈 어떤 그 절치부심의 노력의 힌트라든지 묘수라든지 구조조정의 어떤 뭐 하다못해 뭐 그런 어떤 입장이라든지 뭐 모르겠어요. 뭐 그런 어떤 경영 상황에서 우리가 참조할 만한 뭐가 나오나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본 거거든요. 그런데 시작부터 저 관종짓을 하고 들어오니까 그냥 시작할 때 제가 1초 만에 볼 거 없겠네. 날 샜네. 지금 이게 너 셀럽 만들기용 이거냐? 이게 지금 자기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진중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또 저러고 있네 싶어서 아유 텄다 텄어
라고 생각했는데 꾹꾹이 오글거리는 팔다리 이 손가락 발가락을 누르고 보긴 봤습니다. 뭔 메시지가 있을까? 그랬더니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고 너무 짜증이 나는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런 얘기가 나와요. 자, 예측 불가능한 어떤 이런 상황 우리 다 이겨내보자. 뭐 하나만 한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합니다. 늘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성장하기 위한 우리의 그러니까 신세계의 본업 경쟁력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앞으로 잘 성장하기 위한 본래의 경쟁력은 뭐였냐면 1등 고객을 기반으로 한다. 이거 사실 비문이에요. 제가 지금 대충 쓴 겁니다. 이거 말한 거를 문장으로 풀어도 비문입니다. 예, 앞뒤가 안 맞아요. 답답하다. 그러니까 아무튼요.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기네들이 잘 성장하려고 했던 또 성장할 수 있는 자기네들의 본래적인 경쟁력의 핵심은 뭐냐? 1등 고객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1등 고객? 이해가 안 됐어요. 1등 고객이 뭐지? 쭉 들어보니까 유추할 만한 단어가 하나 더 나오는데 이것도 이해는 안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늘 새로움을 갈망하는 1등 고객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며 어쩌고저쩌고 뭔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유추해 본다면 1등 고객은 신세계나 정용진이 생각하는 1등 고객은 뭐냐? 새로움을 갈망하는 사람이 1등 고객이래요. 아무튼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이해가 안 돼. 뭔 얘기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여기 자체가 기분이 나빠요. 내가 처음에 잘못 봤나 싶었어요. 이거죠. 자기네들이 원래 저는 이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제가 잘못 봤다고 생각하는 게 제 머릿속에서 제가 이런 얘기겠거니 하고 다시 본 거예요. 근데 제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이런 얘기를 했겠지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원래 유통 1등이었는데 우리는 1등이었었어. 얘들은 죄송합니다. 직원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 우리 1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등이었어요. 한국 시장이 유통하면 신세계 이마트였습니다. 우리가 1등이었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지금 이 왕좌를 놓쳤을까요? 우리가 1등 했었던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던 우리의 1등 DNA 그거를 일깨웁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유통 1등으로 올라갑시다. 그러려면 이렇게 합시다. 이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우리가 1등이었었는데 우리의 뼛속까지 녹아있던 1등 유전자를 깨웁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1등 고객을 기반으로 했었대, 자기네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1등 고객들에게 인정받는 신세계가 돼보자라는 메시지예요. 듣도 보도 못한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2등 고객도 있습니까?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최적의 보험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상품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요,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제안을 드리니까요, 결정은 보험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요,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전화 1800-7917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금 마이보험체크를 사칭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진짜 마이보험체크는요, 주황색 요 주황색 손마크를 꼭 확인하시고요, 1800-7917 요 대표번호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동이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보험은 마이보험
체크! 2등 고객도 있습니까? 3등 고객은요? 4등 고객은? 5등은? 등급 외에는? 예? 그런 고객들은 있는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고객을 1등, 2등, 3등, 4등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저 마인드셋, 저 인식. 저는 개인적으로 신세계에서 물건 많이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원래 쇼핑 자체를 잘 안 합니다만 아무튼요. 그러면 나는 신세계 입장에서는 한 4등 고객쯤 되나? 여러분은 몇 등이세요? 멸공 정용진 선생님께서 볼 때 여러분은 몇 등이라고 평가? 아유 아저씨 저기 3등. 아유 5등 고객. 아유 등급 왜? 아 너는 1등 고객.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까요? 어떻게 고객을 상대로 1등 고객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유통, 서비스업, 소비자, B2C죠. 이 소비자를 생각하는 기업이 감히 꺼낼 수 없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예요. 다시 보니까 계속 나와요, 이 얘기가. 오늘날의 신세계 그룹의 성장을 있게 한 본질, 본업, 그게 바로 중요한데 그 성장 엔진의 핵심, 그 연료는 바로 1등 고객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몇 번 얘기합니다. 1등 고객 때문에 자기는 성장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1등 고객은 누구냐? 누구냐면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스타필드, 트레이더스 등 아무튼 뭐 자기네들은 이런 것 등등등으로 고객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왔는 혁신 DNA가 자기한테는 있는데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는 1등 고객을 바라보자. 이런 계속해요, 이런 얘기를. 그러면서 2025년은 1등 고객의 갈증에 먼저 반응하고 집요하게 실행하는 신세계가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까지도 늘 너희들은 1등만 원래 바라봐 왔었어? 2등은 취급 안 해왔었어? 1등에 대해서는 정의를 너네들이 어떻게 내리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 정의가 무엇이든 1등 고객만을 바라보면서 장사해왔어? 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가 들어있었다. 뭐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 비문투성이고 문장이 맞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 갑자기 마지막에 가서는 1등 고객이라는 본질이 아니라 이제 나 자신을 1등으로 여기며 교만해지지 않는지 우리 성찰해 봅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수많은 기관장들, 금융기관장들, 뭐 재벌들, 뭐 우리나라 유명한 회사들, 신년사들을 쭉 보면서 이거 의미 있네, 그 얘기 나왔을까 이렇게 쭉 챙겨본 중에 하도 열받아서 가져왔다. 왜냐? 그룹은 전체 위기 중인데 관종지수로 시작하더라 라고 해서 아직 저거 위기의식 못 버렸네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내용을 봤더니 위기에 관한 정확한 진단 내지는 그걸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 그런 게 또 없고, 그게 없다고 쳐도 그러면 일반 고객들이라도 보라고 하는 대중 메시지로서도 저희 신세계를 사랑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라도 의미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그런 것조차도 없더라. 그러면서 비문투성이의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핵심은 이거더라. 1등 고객을 바라보자. 그래서 그걸 본 저는 기분이 매우 나빴다. 나는 그럼 몇 등인가? 너희는 고객도 등급으로 나눴니? 돼지고기 등급 나누듯이? 한우 등급 나누듯이? 제가 너무 곡해한 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용어를 서비스업에서 처음 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곡해하거나 오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얘기가 그룹의 신년사로 나온다니. 위기가 가득한 그룹에서 아직도 한가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짜증이 확 나가지고 나는 정영진한테 몇 등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